기온이 올라가면 정말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릴까? 올해 교육부에서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그럼 이 내용 기준이 갖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2040년의 세상의 모습 상상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교육청 정보교육 담당 장학사 배정희입니다. 백신중학교 교사 정웅열입니다. 네, 인공지능 교육이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소프트웨어 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된 이유는 지능정보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역량들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었고요. 그 역량은 바로 정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보 윤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소양과 함께 컴퓨터 과학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복잡한 이런 사회에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들을 기르기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이 되었고요. 현재 이 교육은 초등학교 실과에서 기초 소양들을 배우고 있고, 중학교는 정보 과목에서, 고등학교에서도 정보 과목에서 이미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교육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 플러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교육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이 심화 확장된 연장선상에 있는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사회, 요즘에는 디지털 대전환 사회라고 불러요. 그냥 전환이 아니라 대전환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내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후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참 어렵죠.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0년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1년이면 변하거든요. 1년도 안 걸리죠. 미래의 속도라는 책을 보면요, 과거 10년보다 향후 1년의 변화가 더 빠르고 그리고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됐을 때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교육이 필수화되고 또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됐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이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지금 10살인데요. 제 아들이 30살이 되는 해가 2040년이에요. 2040년의 세상의 모습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이 2040년을 살아갈 제 아들이 그때 필요한 역량을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기르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지금 학교에서 반드시 길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디지털 소양만 기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즘에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넘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까지 디지털 소양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시대의 변화 그리고 가속화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넘어서 더욱 심화 확장된 AI 교육의 필요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교육이 현재 초중고 전체 교육과정 안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고요. 실제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고등학교 과목은 2020년에 고시가 돼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가 정식 교육과정은 없지만 올해 교육부에서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이 내용 기준을 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조 교재까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내용 기준이 갖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처음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처럼 이 지능정보 사회에서 살아갈 아이들이 갖춰야 될 역량 중심으로 내용이 갖춰져 있고요. 주요 내용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의 원리를 알고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까지 알고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인공지능의 원리를 약간 체험하고 그다음에 경험하는 놀이 중심의 교육 내용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그런 원리를 프로그래밍과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실생활 문제 해결에 적용해보는 교육과정 내용이고요. 고등학교 인공지능 내용 기준에서는 그런 알고리즘을 다른 학문 분야에 융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사이트에 저희 내용 기준에서 발표된 보조 교재가 다 탑재되어 있고요. 그 외 기타 자료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학부모님들이든 누구든 접근해서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AI 교육의 대표 사례를 하나만 꼽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AI 교육이 길러주는 역량이 문제 해결 역량이기 때문에 AI의 개념과 원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사례가 AI 교육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AI 교육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걸러내고 또 그렇게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해석하고 예측하는 이런 활동들이 현재 인공지능 교육 선도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온이 올라가면 정말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릴까? 나는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는데 뭐 이런 재미있는 생각들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기상청의 기상자료 개방 포털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포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요. 아주 옛날부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쌓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해요. 다양성과 그리고 대량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대구 지역의 2019년도에 월별 평균 기온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기온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어디 가서 또 얻어야겠죠.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그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얻기 위해서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갔어요. 거기 갔더니 2019년에 월별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아니지만 아이스크림이라는 키워드의 조회수, 클릭수는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 두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이것들을 그래프로 시각화시켜서 그리고 그 시각화된 결과를 해석하면서 기온이 오를수록 정말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몇 도부터 몇 도가 될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진짜 겨울에는 아이스크림이 많이 안 팔리나 많이 팔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결국 내가 나중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또는 아이스크림 판매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 판촉자가 됐을 때 언제 아이스크림 판촉을 시작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교육은 뭐 예를 들면 알파고나 시리, 빅스비 이런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이름을 외우는 교육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그런 교육이 바로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